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유럽이 부채 위기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5% 오른 11,043.8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밤 유럽 증시도 반등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관료들이 잇따라 부양책에 대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유럽 재정안정기금 확충 기대감까지 가세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4%, 독일 증시는 2.8% 올랐습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이 29원 오른 1,195원에 마감하며 또다시 급등하자 그동안 달러를 빌려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날 코스닥 지수는 개인들의 투매가 이어지며 8% 내린 409.55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날 하락폭은 2년 11개월 만에 최대폭이었으며 무려 190개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했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히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장 우리장을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오늘 실전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입니다. 하창봉 팀장,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는 개인의 공포 매물이 확산되면서 시달렸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 전일장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떠한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날 국내 증시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1,700포인트 밑에 마감을 했었고 또 밤새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만 우리 장 같은 경우는 출발 자체는 한 1,720포인트 약간 플러스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적인 유럽 재정 어떤 위기감 자체가 상당히 투자 심리적으로 좀 부담을 줬다는 것. 그리고 어제 장중에 또 나왔던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가장 이번에 마지막 기대치를 할 수 있는, EFSF에서 증액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는 재무 부담이 좀 많이 간다. 그래서 S&P 측에서는 오히려 독일이나 프랑스의 신용등급까지도 거론되는 상당히 안 좋은 투심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락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전장 정도에 1685포인트, 8월 초순에 형성했던 저점을 이탈하면서 어떤 악성 매물 자체가 장 끝까지 좀 밀어버리는 상당히 안 좋았던 그런 장이라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어저께 장으로 살펴볼 때 삼성전자라든지 여태 SK텔레콤이 지수를 약간 빨간색으로 잡아줬기 망정이지 여타 종목으로 봤을 때는 체감 지수는 실질적으로 종가가 한 1600포인트 밑에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던 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1652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갱신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외국인과 개인이 약간 매도세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기관, 연기금이라든지 우정사업본부에서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개인 쪽하고 아마 외국인 쪽에 매도세 좀 컸고요. 개인은 일정 부분 자문행립 상품이 어떤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행히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좀 매수를 좀 해주면서 베이시스를 호전시켰죠. 근데 사실 이런 거를 보면 베이시스 선물을 많이 사줘서 베이시스를 호전돼서 프로그램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코스피 지수가 급하게 빠지다 보면 코스피 저평가 상태에서 반대적으로 반사적으로 베이시스가 호전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프로그램은 한 5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좀 방어를 해줬다 말씀드리겠고 여전히 어저께 많이 오른 종목을 보면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사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삼성전자하고 SK텔레콤 정도가 약간 강보와 화장품 쪽에서 아무래도 퍼시픽 정도가 한 3% 올랐던 것 같고요. 약세 업종을 보면 어저께는 대형주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중소형주 상당히 좀 낙폭이 컸던 것 같고 가장 영향이 많은 건설이라든지 화학, 정권, 금융주, 그다음에 조선주 거의 할 거 없이 많이 빠졌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래소에서도 하한가가 59개 정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던 흐름인데 또 어제 막판 같은 경우는 사실 환율 같은 경우도 다시 1,200원에 바짝 근접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지금 현재 트리플 약세 구조가 이어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매도한 업종을 잠깐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도 언급하는 수준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일단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하나케미칼, 하이닉스, 대한항공,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골고루 한 80억 정도의 좀 매수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외국인이 매수한 것보다 역시 기관이 매수한 게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았다 말씀드리는데 기관은 한 1,100억 정도를 삼성전자 그리고 400억 정도로 현대차에 좀 매수를 해줬다는 것이 약간 특징적이었고 대표적인 방어주로 할 수 있는 KTNG에 대해서 한 23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주가는 시장 약세에 그렇게 반등하지 못하고 약간 같이 밀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판 걸 보니까 역시나 또 외국인이 많이 판 것도 많이 빠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외국인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관이 한 1,000억을 매수해줬더니 반대쪽으로 1,000억 정도 삼성전자 매도세가 나왔고, 현대차라든지 KTNG, 기아차, 호남석유에 대해서 매도세가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남석유에 대해서는 기관도 같이 매도를 해줬는데 한 300억 정도. 최근에 뭐 화학주 어떻게 거의 힘 한번 못 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하락세를 좀 부추긴다 말씀드리겠고, OCI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3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20만 원 초에까지 20만 8천 원 종가니까 20만 원 초에까지 빠지는 흐름을 보였고요. 가장 지금 장의 어떤 중형주 중에서 하이라이트를 뽑아라 그러면 고려한일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국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됐죠. 금 가격도 1,600달러까지 내려온 상태. 그리고 뭐 구리라든지 미칠금속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고려한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으면서 29만 원까지 폭락하는 그런 흐름이 보였다는 말씀드리겠고, 대표적인 원화 상승의 수혜가 아니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대한항공에 대한 하락세도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쯤 코스닥도 많이 내렸습니다. 8% 하락하면서 2년 1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코스닥 쪽도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는 뭐 그나마 선방했다면 선방했다. 예. 코스닥은 뭐 사실은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패닉장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이 빠졌었고요. 개인 투매가 좀 상당히 나왔었고, 저도 어제 관심 종목에 보니까 거의 다가 지금 가을이 오기 때문에 빨갛게 물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퍼렇게 멍이 난 정도로 하한가가 거의 뭐 190개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수로만 보면 8.2% 빠지면서 409.5포인트, 거의 2009년 1월달 주가가 되겠죠. 30개월 최저치로 뚜렷하게 할 수 있겠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장중에 나왔었습니다. 자문사 쪽으로 해서 2천억 정도 투매성 물량이 나온다 한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뭐 룸으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 쪽에서 200억 정도가 매도세가 나왔다는 거. 왜 그러냐면은 자문행대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개인 계정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개인의 매도세가 좀 컸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 기관 쪽에서 뭐 20억, 100억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하락 투매는 어쩔 수가 없었다 말씀드리고, 전체 종목 중에서 하락 종목이 한 900개, 그리고 하한가 종목이 190개니까 이건 전형적인 패닉이라 말씀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 하한가 이야기를 할 때 상한가가 100개가 넘어가면 상당히 뭐 과열론이라 그러고 100개가 이상 하한가를 치면 투매라 말을 드리는데, 어저께는 190개 정도 할 거랬고, 뭐 실적주, 테마주 할 거 없이 전방위적으로 다 빠졌던 것 같습니다. 뭐 대선 테마라든지 뭐 어떤 최근에 붙었는 테마는 다 빠지고, 시가총액 중에서 그나마 뭐 다음이라든지 일부 종목만 좀 잡아주는 그런 흐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패닉의 상태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 기관이 좀 매수한 종목을 지금 살펴는 못 겠는데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은 실제적으로 하나투어라든지 셀트리온, 뭐 메가스터디, 아가방 컴퍼니, 덕산 하이메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매수를 해줬는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사실 26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주가 하락세는 계속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그나마 많이 사준 CJ 오쇼팩에 대해서는 한 43억 정도를 사줬는데, CJ 오쇼팩은 그래도 한 25만 원 전후에서 약간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관은 뭐 네오이즈 게임이라든지 평화전공, 다음, 파라다이스 정도에 사줬는데, 사실 뭐 다음이나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코스닥 지수와는 상관없이 차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이기 때문에 다음 파라다이스는 약간 실적 모멘텀을 갖고 기관의 러브콜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간밤 해외 증시는 어떻게 마감되는지, 오늘 국내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태근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상승했던 부분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얘기만 계속해서 나왔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1% 정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조금 출발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재정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악재가 됐던 부분인데요. 유럽 재정 안정기금을 확대를 할 경우에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어떤 신용 등급이 부정적이라는 그 S&P의 우려감이 조금 장 초반에 작용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정위기 국가들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도 장 초반에 조금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발은 상당히 좋지가 않지만 그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상당히 빠르게 하락폭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어떤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요. 유럽 부채에 대한 어떤 유럽 부채 해결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어떤 인식이 전체적으로 좀 퍼졌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라든지 그리고 유로존 정상들에 대한 어떤 유로 부채에 대한 해결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어떤 해결 기대책,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금융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한 얘기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어떤 기대감에 대한 부분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어떤 뚜렷한
지원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부분이 악재로 작용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그 유럽 중앙은행이 다음 달 개최하는 정책회의에서 어떤 그 뚜렷한 지원책이 나와줄 것이라는 부분, 뭐 12개월 장기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새롭게 제시된 부분인데 커버드 본드에 대한 어떤 얘기가 커버드 본드 매입 재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검토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다음 달 정책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안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 재무부 장관은 현재 반대를 하고 있지만 독일 연방 하원에서 유럽 재정 안정기금 확대안이 승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유럽 시장이 호재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저께 좀 새롭게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 제시된 부분인데 커버드 본드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현재 유럽 지역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그 경기 침체에 시중 통화 유동성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커버드 본드 매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어떤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나왔던 소식이죠. 은행에 대한 12개월 장기 대출 제도의 방안과 함께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정책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커버드 본드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공기업 채권과 같은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고요. 투자자들은 담보 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가지면서 발행기관의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 6월부터 총 한 600억 유로 정도의 커버드 본드를 유럽중앙은행이 매입했었지만 2010년 6월 달이 종료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현재 유로존 커버드 본드 시장은 총 2조 5천억 유로 규모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버드 본드 매입을 다시 재개를 하게 되면 은행의 재무제표 개선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은행들이 대출을 재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커버드 본드를 직매입할 경우에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축소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장 유통 증가, 은행들의 신규 발행도 증가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9월 커버드 본드 발행 같은 경우는 145억 유로 정도 규모였고요. 그리고 2003년 이후에 9월 수치로는 가장 저조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FSF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레버리지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뉴욕 증시를 좀 말씀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다우 산업지수고 S&P 500 지수가 2.5%, 2.3% 정도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1.3% 정도 상승폭이 조금 저조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0.3% 정도 한 강보합권에서 출발했고요.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또 마찬가지로 또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호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장점한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ECB가 12개월 장기 대출이어서 커버드 본드 매입 재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찬가지로 호재가 됐습니다. 그리스와 독일 정상 간의 회동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했고요. 유럽 정상들의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다우 S&P 500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기술주가 그 나스닥 같은 경우 장중에 좀 그와 반대로 약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다는 부분이 좀 악재였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애플이 부품 공급사들에 대해서 아이패드 부품의 주문량을 줄이고 있다는 JP모간, JS의 보고서가 기술주 약세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현재 그 수요 감소로 인해서 4분기 아이패드 주문량이 25% 감소했다는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가 커버드 본드에 이어서 EFSF 기금을 레버리지화하면서 유럽은행들에 대한 그런 자본에 대한 확충에 대한 부분을 자본 확충에 대한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장중에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원인으로 좀 작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폭을 계속해서 이런 그 부분이 호재가 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하게 됐고요. EFSF에 대한 그 레버리지는 마찬가지로 그 레버리지 ETF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그 채권 매입 규모를 2배 정도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본다면은 EFSF에서 1,000억 정도의 유로존 채권을 매입했을 경우에 그 1,000억 정도의 채권을 유럽중앙은행에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유럽중앙은행에 담보로 추가적으로 1,000억 달러의 어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금을 2배 정도 그리고 그 이상 정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EFSF에 대한 그런 그 재정 기금에 대한
하락충에 대한 그런 방안이 나와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그 실질적으로 프랑스라든지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아의 어떤 파산을 커버할 수 있는 2조 정도는 아직 그 불안하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서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고요. 프랑스는 현재 지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찬성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라든지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은 조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S&P라든지 그리고 다우 지수뿐만 아니라 나스닥 지수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또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1.3%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스프레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컸는데 이런 부분은 뭐 다우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그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그 어떤 그 유럽 문제 때문에 상당히 유럽 문제 때문에 묻혀을 했지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안 좋게 계속해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미리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같은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8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같은 경우에 6개월 내 최저 수준인 29만 5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30만 건 전후에 계속해서 저조한 모습을 현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주택에 대한 보조금이죠. 보조금이 계속해서 지급되던 작년 4월 달까지는 50만 건 정도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는데 이런 보조금이 중단이 되면서 다시 한번 30만 건 이하로 계속 하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 75만 건 정도 돼야 좀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75만 건은 조금 너무 먼 수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작년 4월 달 수준인 50만 건 정도 수준 정도가 더 회복이 돼야 좀 미국의 주택 시장이 조금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것도 계속해서 부진한 이유를 살펴본다면 똑같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좀 실질적으로 좀 들어가 본다면은 고용이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한 소득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한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압류주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주택 가격을 계속해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개장을 앞두고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양동금증권의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동양동금증권은 글로벌 증시 위험이 여전하지만 향후 단기 반등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유럽 은행업종 하락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또 10월 초까지 진행될 글로벌 공조책 등으로 정책 신뢰 회복 역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단기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둔 매매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양증권은 자산시장의 트리플로 일컬어지는 주식, 외환, 채권 시장이 모두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추후 내정되어 있는 글로벌 공조 이벤트로 인해 정책 대응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경우 공포 심리는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낙폭 과대주 위주의 트레이딩과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기대되는 기관의 선호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영증권은 현 시장이 지지력 테스트 국면에 진입했으며 소폭의 반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환율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현물 매도 공세가 차츰 완화되고 있음을 제시했는데요. 또 베이시스가 개선되고 있고 순차익 잔고의 매도 폭도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 환율은 불안 요소이나 1,200원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어떠한 리포트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최근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네. 시장 자체 분위기가 굉장히 급반전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유럽권에서 달러 경색이 심화되기 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정위기가 신용위기 그리고 일부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위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와 함께 미국, 이탈리아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좀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머징 아시아 국가들의 CDS 추이도 급등세를 보이며 유동성 부족 그리고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좀 시장 자체의 흐름을 좀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외국인의 절대적인 매도 강도보다는 향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투자 심리와 수급을 우려감이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사태가 급박한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유로존의 행보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가 급반등세를 보였던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을 익축한 이후 유럽 재정안정기금의 증액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이드티키트는 계획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독일과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그랜드 플랜 논이라든지 유럽 안정 메커니즘 조기 도입 계획 등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 모색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시장의 자체가 추세를 형성하기는 힘들 수 있겠더라도 유럽 사태가 좀 한 단계 진전을 이루고 해결 방안을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다 향후에 대한 시간을 갖고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패닉으로 공포감에 좀 매몰되기보다는 사태를 좀 더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일부 유럽 금융기관들이 신용정책 조짐이 좀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 매도세와 같은 수적인 압박은 좀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확실성이 그만큼 주식시장에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음은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MSCI 코리아 12개월 포워드 PI 기준으로는 7.52배 그리고 PBR 기준으로는 1.03배까지 급락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버금가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기업 실적의 불투명성이 커지고 유동성 위기가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일부 디스카운트 될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저평가 수준에서 유럽 사태 위기감 완화는 또 다른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식시장은 그런 과정에서 유럽 사태의 해법 모색이 좀 더 다양화되고 구조적으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추격 매도보다는 저점 매수의 기회를 타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지 하창봉 팀장님의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사실 하루하루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 같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유럽 채무 위기 자꾸 계속 기대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또 계속적인 어떤 새로운 이야기. 사실 요새 보면 우리 혹자는 그러죠. 한번 가보지도 않은 저도 유럽 안 가봤습니다. 가보지도 않은 나라 때문에 이 정치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사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죠. 실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또 유로존 또 희망을 좀 주는 멘트 그리고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게 일희일비 너무 등락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만 보면 다시 또 약간 기대감으로 반등을 모색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재성 재료를 잠깐 보면 역시나 내일 모레 핀란드라든지 독일 의회에서 EFSF 정액 표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반적인 이제 감이라 그래야 되는 초기라 그래야 되는 이번에는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살펴볼 것 같고요. 또 하나 악재성 재료를 보면 여전히 EU 집행위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추가 긴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어저께 나왔던 그랜드 플랜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리스 디폴트 부분적 디폴트라 그러죠. 순차적 디폴트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쉽게 제가 와닿게 표현하면은
부채 중에서 반절을 퉁치는 걸 말합니다. 퉁치는 것이고 민간 채권자들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니네들 50%는 감축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너무 큰 그림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정적인데 가시권으로 좀 들어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은 좀 많이 한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전략적으로 바로 콕 집어 말씀드리면 그래도 심리적인 포인트가 1685포인트입니다. 8월 저점에. 그래서 오늘 전략적으로 시가 자체가 지금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호가 좀 큰 종목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1685포인트 이상 갭 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이번엔 달러부터도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부터서 물론 이제 이 모든 시장 전략 같은 주식이 기존에 물린 분들한테는 조금 해당이 안 되지만 그냥 지수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1685포인트 이상 갭상승 출발한다 그럴 때는 이달 말까지는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져가라는 그 추격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과연 올라갔을 때 뭐가 먼저 갈까를 생각해 보니까 중소형주보다는 역시나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올라오는 거는 누가 봐도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좀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쇼커버링이 나올 때 뭐 제일 먼저 많이 올라갈 종목 사실 저도 오늘 궁금한데 오늘 가장 많이 오를 종목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는 정유화학, 금융, 건설 쪽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시장에 이번 빠질 때도 지수를 좀 잡아줬기 때문에 쇼크브릭으로 들어올 때는 정유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반등세가 보여지는데 그도 그런 것이 국제 금값 같은 경우는 지금 160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조금 더 추가 하락 여지를 열어두고 있고요. 근데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그래도 80달러 정도에서 약간은 정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화정 중에서 사실 자동차하고 화학까지는 괜찮은데 제일 안 좋은 걸 뽑으라면 사실 정유주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쇼크버링이 나올 때는 정유주가 좀 반등이 좀 클 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업종별 같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올라가게 되면 수혜를 보고 있고 안 좋은 업종이 있겠죠. 실제적으로 환율은 지금 1200원대 언저리 있기 때문에 역시나 환율 상승에 가장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해외 뭐 외화 부채 부담이 높은 기업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 좋겠죠. 뭐 해운이라든지 조선, 철강 이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고 사실 그 이제 고려아연이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사실 그 철강이나 비철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그 정유주보다는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그 국제 원자재 같은 경우가 일단 폭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유가와 달리 사실 그 비철이나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한번 추세를 잡으면 상당히 무섭게 나옵니다. 지금 금 가격 자체가 하루 이번 주에 한 13%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졌지만은 지금 일이 왜 금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하냐면 두 가지로 보이는데 어떤 하나 자체를 보면 지금 금이 증거금을 올렸습니다. 지난주 CME에서 한 20% 정도 증거금을 올렸고 증거금 올리다 보니까 금 자금에 몰려있던 헤지펀드 수요들이 실제로 현금하는 차원에서 좀 빠져나갔다는 것. 그리고 여타 주식 자체가 하락하다 보니까 또 대체 수요 자원으로 상품 시장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 관련주들은 조금 더 보수적인 전망을 가진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장만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포인트를 꼭 집어드렸죠. 한 1685포인트 이상 갭 출발하면 그냥 10월 초 다음 주까지 우리 개천절인가요? 연휴까지 가져가는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님,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뭐 시장이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추격 매수보다는 어저께 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어쨌든 뭐 전문가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기관의 대표적인 전문가들 영역을 넘어선 지금 현재 영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도 힘든데 개인들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은 시장에 참여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반등을 못 따라가시더라도 조금 쉬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체적인 뭐 시장 의견을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중에서 1700포인트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야간 선물 같은 게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수치를 한번 환산해 보니까 1710포인트에서 한 20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한 17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어떤 시장 뭐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땐 그 이유가 또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가능성 계속해서 가능성에 대한 부분만 나오고 있고요. 어떤 확실한 액션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선뜻 그 시장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체적인 해법이 없다. 구체적인 해법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를 하지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장중 계속 약세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F, SF, 뭐 레버리지라든지 그리고 커버드 본드의 재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확정이 되고 그런 소식이 나올 때 조금 시장이 안정을 찾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승 출발하겠지만 전강 후약의 어떤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급적인 뭐 그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뭐 그 선물을 강하게 어떻게 매수를 해줬지만 이런 부분 시장을 뭐 상승 올리기 위한 어떤 그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라 어떤 그 방어적인 매수, 시장을 바닥에서 그 받아내는 방어적인 매수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좀 없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선물 매수 단가를 보더라도 너무나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기대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한번 먼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개장하고 나온 뒤에 또 한번 개인들의 좀 투매가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쪽에서 만약에 예상대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 반등을 이용해서 개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코스닥이 장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8.2% 정도 하락을 했고 하한가가 190개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4,3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투매라고 보기에 너무나 작은 액수입니다. 저희라든지 그리고 저의 본인이라든지 그리고 제 주위 분들한테 매도를 하지 마라, 참으시라 하시라도 지금 시장은 그런 부분 상당히 견뎌내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보다 더 큰 규모의 그리고 비슷한 수준의 조금 그런 매도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지금 2008년 9월달, 10월달로 넘어가는 그 초입 구간에 예를 들면서 지금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할 경우 상당히 큰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현재 1700포인트가 깨졌고요. 그리고 1650포인트까지 하락한 상황 속에서 어떤 빠른 회복,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수정이 되겠지만은 그 1700포인트 빠르게 회복을 하고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방 경직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조금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시장 흐름 그리고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는지 그리고 한번 관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좋지 않다면 어제 이어서 통신주가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수주라든지 그리고 어떤 최근에 코스닥이 강하게 무너지다 보니까 테마 쪽도 상당히 기대하기 힘든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단기 매매로 해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이런 말씀은 조금 와전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주식 매매를 하신 분들이 하루라도 매매를 안 하시면은 조금 손이 근질하신 분, 병적인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분명히 경고를 하지만은 절대 시장에 참여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수급이 괜찮더라도, 추세가 괜찮더라도 어제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다 무너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접근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 분명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계속해서 시장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어떤 채권에 관한 부분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같이 볼 때 EMBI 스프레드라든 어떤 지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신흥국 채권과 그리고 선진국 채권 사이의 어떤 금리 차이, 그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흥국 채권과 그리고 선진국 채권 사이의 어떤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대가 된다면 여전히 신흥국에 대한 신흥국에 대한 채권 수요 그리고 신흥국을 여전히 위험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강력하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 속에서는 신흥국에서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흥국에서 계속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 채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에서 채권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 어떤 통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환율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외국인의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수요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은 그래도 희망을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래도 관심 종목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시장이 그렇게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좀 강한 종목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삼성화재, 하이마트,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LG생활건강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볼 때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들입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기금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 20만 원의 가격대를 현재 지지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봤을 때 어제 시장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키 종목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시장 대비 강했고 그리고 기관의 어떤 수급이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한 2%, 한 3% 정도, 한 짧은 정도, 한번,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구간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싶다, 관심 종목을 제시해달라 한다면, 요 네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이야기로 넘기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까요? 예, 사실 뭐 지수가 좀 반등을 하고 쇼크브릭 나온다는 시간을 갖고 있으면 어떤 많이 올라갈 거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약간 크게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타이어인데 사실 제가 오늘은 욕심이 좀 나는 자입니다. 사실 코스닥이 어저께 190개 하한가도 쳤고 뭐 거래소도 59개라서 쇼크브릭만 노린다 그러면 어제 많이 빠진 거 들어가고 싶은데도 약간 시장이 불안하니까 약간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도 종목을 접해 보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로 이어지는 타이어. 국내로 봤을 때는 사실 1위 업체고요.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브리지스톤 1위고 이제 한국 타이어 이제 8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 종목이 주가를 많이 하락을 받았었고요. 왜 그러냐면 한국 타이어가 많이 빠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원자재 가격 부담 자체가 상당히 원가 부담을 줬다는 것. 그것 때문에 2, 3분기까지 좀 실적을 안 좋았고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 부품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동차에서 가장 큰 부품주는 저는 오히려 타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바퀴가 있어야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가 상당히 자동차주에서 2, 4분기 동안 저평가 소외받았던 종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었고요. 최근에 일단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지는 가장 결정적인 원유가 오히려 원재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원가 부담이 좀 이어졌고 실제적으로 2, 4분기 정도에 원래 타이어 가격을 좀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원래 자동차 산업 자체 좋아가지고 올리려고 그랬는데 어떤 원가 부담이나 이런 거 올렸을 때 어떤 매출 감소 우려 때문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안 올려도 원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마진 개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정권사의 대표적인 전략이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수급 쪽으로도 보면 주가가 34,000원 밑에 정도 있는데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바로 올라갈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제 저점은 형성됐지 않나 약간 중기적인 펀더멘탈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어저께 좀 고가 있어서 35,900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침 지금 동시호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고맙게도 좀 빠져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출발하면 35,000원 전후에서는 좀 매수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약간 기관의 매수 수급이든 실적 이하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찍은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는 한 44,000원 정도까지 생각하고 손절 라인은 글쎄요. 지난 시장 급락들이 빠졌던 32,800원 정도로 이탈하게 되면 그래도 일시적으로 손절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님의 오늘 하루 단기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하루 단기 종목을 통신주로 갖고 나올 건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SK 브로드밴드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수급이나 추세가 좋은 종목도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으로 어제 통신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을 SK텔레콤이라든지 그리고 LG U+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 SK 브로드밴드로 좀 넘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모든 무선통신과 통신과 관련된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 무선통신, 핸드폰, 이동통신 사업만 하지 않고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IPTV라든지 모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회사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 수급이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기금 쪽에서 대량 매수가 이제 유비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관 전체적으로 수급이 좋고 외국인 쪽에서도 어떤 도와주는 매수가 유비되고 있고요. 차트적인 특징적인 부분이 어제 거래량이 이렇게 유발이 되면서 이렇게 3,600원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쪽에서도 이런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대안주에 대한 성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3,650원에서 3,700원 정도 한번 디테일하게 좀 잡아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60일선 정도 한번 잡겠습니다. 3,850원 설정해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600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봉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3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5시 59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